예,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하기로 한 홍민왕이라고 합니다. 브로셔에 있는 사진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사진은 그렇잖아요. 예, 실제로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 보면 아이들이 저 보면 무서워합니다. 선한 인상이 아니어서. 근데 엄청 착합니다. 저 엄청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과학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들 생각도 과학 뭐 그거 좀 하면 되겠지. 왜냐면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중학교 과학은 내신 때 잠깐 하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왔을 때 과학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합과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합입니다. 과학이 물화생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물화생지가 섞여 있는데 이 한 단원에 물화생지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챕터별로 이 파트는 물리고 여기는 화학이고 여기는 생명과학, 여기는 지구과학이 뭐 이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학교가 이제 통합과학은 학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 통합과학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전공 베이스가 물리냐, 화학이냐, 생명이냐, 지학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조금 더 심화 있게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김포고 문제를 봤더니 김포고는 좀 물리를 어렵게 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물리를 좀 어렵게 내고 지구과학 선생님들은 지구과학 어렵게 안 냅니다. 왜냐면 그거 어렵게 내면 안 하니까 애들이. 제가 지구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선생님들은 그냥 골고루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부터 이게 수능이 되잖아요. 이게 수능이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물리가 변별력을 줄 것이다. 화학이 변별력이 줄 것이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비 문항으로 12문제 줬을 때 변별력을 주는 문항은 섞을 거예요. 내용들을 섞어서 낼 거예요. 그게 통합과학의 취지입니다. 통합을 시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어렵게 내겠다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너는 섞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예시문항으로 2문제가 주어졌었거든요. 물론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어렵습니다.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을 나중에 이제 3학년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명의 선생님이 파트별로 나눠서 들어오는 수업을 듣게 되면 수능 대비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단원별 연결을 못 시킬 거예요. 단원별 연결을. 근데 학교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한 분이서 하시고 어떤 학교는 두 분이서 하고 어떤 학교는 세 분, 네 분 이렇게 학교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신할 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수능할 때는 그거를 나중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능에 이제 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앞에 국어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국어만 할 수 없다. 저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이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식입니다. 그게 인식이에요. 과학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과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신 들어가면 과학도 8단이에요. 국영수랑 똑같이 8단이라고요. 근데 국영수만큼 공부를 안 하죠. 과학은 뭐 인강 보면 되겠지. 과학만 인강이 있나요? 전과목 다 있어요, 인강은. 근데 유독 과학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학경수 안 나오면 뭐라고 하죠?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처음에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학원 그만두죠. 왜? 저 때문이니까. 저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도 그만둬요. 왜?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애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애매한 애들만 남아있어요. 애매한 애들만. 이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가능성. 근데 결국엔 그런 애들이 시험 잘 본단 말이에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엔 꾸준함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처럼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은, 수학생님 계시지만, 수학은 시험을 못 보면 공부 더 해요. 시험을 잘 보면, 그래도 더 해요. 잘 하려고. 근데 과학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 안 나오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제가 바뀌잖아요. 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소장이 오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2등급 나오면 거의 의미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신에서. 2등급 나오면 옛날로 치면 4등급 대예요. 내신으로. 근데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난 2등급인데. 세상 쓸데 없습니다. 수시에서는. 수시에서는 이제
물론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고1 때는 대부분의 애들은 스카이만 대학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대학이 그거 3개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고2가 되면 서성한 중경 외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알게 돼요. 건대가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그 학교 얼마나 가기 힘든 학교였는지. 꿈이 점점 작아진다고요. 그렇게 점점 작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요. 나중에. 잠깐 하다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신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능으로 만약에 진로를 선택했을 때 재수생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내신을 갖춰가야 된다는 거죠. 1학년 때부터. 애초부터 내신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공부를 그래야만 나중에 좀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1등급을 맞아야 된다. 무조건 1등급을 맞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은 이제 바뀌면서 1권과 2권 이렇게 나눠져요. 1권, 2권. 전에는 책이 한 권이었는데 이제 책이 2권으로 바뀌거든요. 1권, 2권인데 2, 3, 4, 5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요. 1하고 6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1은 이제 과학에서 쓰는 물리량, 단위에 대해서 배워요. 단위. 그러니까 기초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단원은 AI예요. 그냥 교양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은 2, 3, 4, 5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은 12월 초에 개강하는 반은 통합과학 2부터 합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통합과학 1을 해요. 내용이 안 이어지거든요. 그럼 왜 2를 먼저 하고 1을 나중에 하냐. 1 먼저 하면 3월 되면 1을 기억을 못 해요. 당장 1학기 때 해야 되는 건 이건데. 왜냐면 여름방학 때 2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어차피 방학 때. 그래서 2가 뭐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가선 1을 하고 끝나면 이제 다시 내신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1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원별로 봤을 때는 이제 새로 추가된 영역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용어 정리 정도 하고요. 용어 정리 정도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들어가 있는 파트들에 대한 내용 학습이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는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심화 파트까지 설명을 합니다. 다만 참고. 요거는 학교 가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알고 있다고 억울할 건 없다. 많이 배운다고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 덜 배웠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학은 방학 때 다른 과목처럼 숙제 많지 않습니다. 숙제 많이 주면 어차피 안 해와요.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서로 기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최소한의 양만 나갑니다. 야, 네가 진짜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풀어야지. 한 30개 내외. 일주일에 30개도 안 풀면 그거는 아예 복습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험은 봅니다. 누적 범위로. 간단하게 시험은 봅니다. 근데 그 시험 보고 나서 넌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네. 난 그래도 조금 기억은 하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억을 못하니까 더 해야겠네. 반복해야겠네. 혹은 시험 정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있으면 난 이렇게만 하면 잘할 수 있겠네.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시험을 보니까 점수 보고 나서 너무 충격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 아이하고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차피 말 잘 안 듣잖아요. 저희 애도 이제 중3인데 말 안 들어요. 잘 안타깝게도 결혼을 일찍 해서 중3인데 아이부터 하니까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학원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아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바꿀 건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상담할 것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시험지를 보고 나서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포고가 시험 문제가 쉽진 않아요. 근데 평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좀 높게 형성되는 편이고요.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애들이.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삐끗하면 훅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 방심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유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 이제 30문제 중에서 객관이 30개 이렇게 되는데 1학기보다는 2학기 시험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지지만 주요 내용들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럼 이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 1학기 때는 결국에는 화학이 문제가 될 거고요. 2학기 때는 물리가 문제가 될 겁니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과학이랑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저건 그냥 용어나 그래프가 처음 보는 거 형태지 대부분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좀 쉽습니다. 외우면 됩니다. 근데 외우면 되는데 외우질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걸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채점을 해도 물리나 화학을 틀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근데 생지 틀리면 괜찮다 그래요. 왜? 외우기만 하면 돼요. 저 실수했어요. 실수를 어떻게 매번 해요. 매번. 그거는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고쳐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고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보면 왼쪽이 이제 학교 기출 문제고요. 오른쪽 문제가 근거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구과학 2, 고3 지구과학 2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 그림 그대로 갖다 써서 문제 보신 거고요. 두 번째로 뭐 문제들 보시면 이게 프린트도 있으니까 그냥 기출 문제들이 고3 문제, 고1 문제, 고2 문제 다 갖다 쓰고 있다는 거. 그걸 이것저것 다 갖다 써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 다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고3 문제를 갖다 쓰진 않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근데 어쩌다 한 개 정도는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고2, 3월은 고1 내용이에요. 고1 내용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1 거를 그냥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을 본다고 하셨을 때도. 그래서 거의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는 99%라는 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보기도 안 바꿨고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거의 이거는 이제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은 핵심이 개념입니다. 개념을 반복적으로 많이 반복을 해야 되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암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기출문제 학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기출문제 학습을. 그걸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하고요.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그냥 거의 그냥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꼬박꼬박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꼭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대표님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인강 봐도 됩니다. 인강 봐도 충분히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강을 안 본다는 게 문제죠. 애들이 결제하고 책 구매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면 뿌듯해요. 시험 기간 되기 전까지는 잘 안 펴본단 말이에요. 물론 책 온 날 첫날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강으로 성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원 스케줄처럼 짜줘야 돼요. 인강 보는 시간표가. 무슨 일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내일 수학 수업이 있는데 수학 숙제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수학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과학은 패스죠. 그럼 이번 주 넘어갔어요. 과학은. 근데 잘못하진 않았어요. 죄책감도 안 들고. 왜? 공부를 안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또 영어가 있네요. 단어 시험을 본다고. 다음 주. 그러면 결국에는 임박하기 전까지는 난 볼 일이 없어요. 학교 수업만 들었어요. 근데 학교 수업을 또 많이 열심히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교우관계 형성 위해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강으로 좀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인강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애들 진도율 보잖아요. 제일 많이 본 애가 28%예요. 그러니까 나중이 되면 결국에 뭐 하냐면 골라봅니다, 애들이. 쉬운 거 같은 건 안 보고 어려운 거 같은 것만 봐요. 근데 얘는 어려운 것도 틀리고 쉬운 것도 틀려요. 쉬운 걸 먼저 하고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강을 골라봐도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요.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뭐가 내가 부족했다. 그러면 그걸 골라서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인강으로 내가 지금 과학 공부를 하고 있다면 쭉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내신은 인강으로 좀 힘들긴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 이제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이들 보면 이제 많이 보는 게 완자 이런 거 보는데 혹시 완자 이름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완전자율학습이에요. 그걸 왜 학원에서 해요? 완전자율학습인데. 혼자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은 받아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 새로운 문제, 추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습니다. 과학은.
다른 과목들은 시중에 있는 이런 저런 좀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시중의 문제집만 가지고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념책과 워크북과 필기노트, 제가 좀 한서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아날로그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판을 채웁니다. 한 시간에. 근데 그 내용은 필기노트로 다 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체크하는 정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 포토 타임은 있습니다. 찍어갈 수 있게. 지우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복습을 하면 나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내신 기간이 되실 때는 학교별 프린트들 분석해서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동네, 우리 김포에, 사우동에 와서 네가 내신 수업을 해본 적이 있냐? 그 학교 문제의 스타일을 아냐? 시험지만 보면 압니다. 하루 이틀 수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이미 지금 몇 년치 다 받아서 주셔서 봤거든요. 보면 어디서 문제를 출제하고,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몇 년도 수능이었다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럼 그거에 맞게끔 시험 대비해서 모의고사 풀고 필요한 문제 추가로 더 풀고, 물론 내신 기간 때는 숙제는 많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과학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풀겠지만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질의응대면 이런 거는 수업 끝나고 내지는 수업 조금 일찍 왔을 때 그렇게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은 그렇게 질문을 받고요. 평상시에는 오픈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팀 소속 선생님들, 책을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과학팀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저기 돌면서 나온 문제들 중에 괜찮은 내신에 쓸만한 거, 그런 것들 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들인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조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전공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서 그거에 해당되는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학원에 왔을 땐 제가 질문을 받고요. 그러니까 저의 조교는 철저하게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출결 체크, 숙제 체크 요 정도만 하고요. 질문을 항상 강사가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직접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처음에 왔을 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착하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질문해야 된다. 다만 단둘이 있을 때 질문할 때는 남학생들은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부 안 했다면 마음의 준비가, 그렇다고 뭐 나쁜 소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할 건지 말 건지. 안 할 거면 여기서 그만해라. 여기서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다른 좋은 길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이제 수긍을 하고 한번 그렇게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부터 습관 잡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중3에서 고1 넘어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달라지겠지. 그 며칠 지났다고 해 사람이 그렇게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 성향 그대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게, 생활 패턴 이런 걸 바꿀 수 있게 차분히 조금씩 아이들이 노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열심히 진행을 할 거니까요. 혹시 나중에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제 저희 담당 실장님 연락처가 한번 갈 건데 거기서 이제 저랑 직접 선생님이랑 통화가 원한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리고 이렇게 상담은 진행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